고요한 밤, 연구실 희미한 조명 아래 그녀의 얼굴은 핏기 없이 창백했다. 혈루, 피눈물이라니. 그녀는 바싹 마른 입술을 간신히 움직여 말을 이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심연처럼 깊이를 알 수 없이 흔들렸다. 그녀의 이름은 한선여. 유전질환 연구 분야에서 촉망받는 젊은 연구원이었지만 최근 그녀의 삶은 기이한 현상들로 뒤덮이기 시작했다. 원인을 알 수 없는 극심한 두통, 환청, 그리고 그녀를 공포에 몰아넣은 붉은 눈물, 혈루였다. 처음에는 단순한 결막염이나 혈관 탈혈로 치부했다. 하지만 안과 검사 결과 그녀의 눈은 지극히 정상이었다. 몸은 점점 쇠약해져 갔고 정신은 혼미해져 갔다. 마치 악몽 속에 갇힌 듯 현실과 환상의 경계는 점점 희미해져 갔다. 서연은 자신의 증상이 희귀한 유전 질환과 관련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연구에 몰두했다. 그녀의 연구는 잊혀진 과거, 끔찍한 비밀을 품은 가문의 어두운 역사 속으로 그녀를 이끌었다. 그녀의 가문에는 대대로 내려오는 저주가 있다는 소문이 있었다. 억울하게 죽은 자들의 피 맺힌 절규가 대를 이어 전해진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잃어버린 기억의 조각들을 되찾기 위해 최면 치료를 받았다. 깊은 최면 상태에서 그녀는 낯선 풍경과 마주했다. 붉게 물든 강물, 불타오르는 집, 고통에 찬 비명 소리. 그녀의 무의식은 끔찍한 과거의 기억들을 투영하고 있었다. 그만, 제발 그만해. 고통스러운 신음과 함께 그녀는 몸부림쳤다. 최면 치료사는 그녀를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그녀의 몸은 격렬하게 떨렸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욱 짙어진 붉은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마치 그녀의 고통을 증명이라도 하듯. 서연은 자신의 고통이 단순한 유전 질환이 아닌 과거의 끔찍한 사건과 연결되어 있음을 직감했다. 그녀의 혈루는 단순한 신체적 증상이 아닌 고통받는 영혼들의 절규 그 자체였다. 그녀는 이제 과거의 저주를 풀고 자신의 고통을 끝낼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더욱 깊은 심연 속으로 빠져들게 되리라는 것을. 그녀의 붉은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마치 오래된 상처에서 멎지 않고 흘러나오는 피처럼 그녀의 눈가는 붉게 젖어 있었다. 최면 치료사는 당황한 듯 그녀의 맥박을 확인했다. 맥박은 불안정하게 뛰고 있었고 그녀의 호흡은 점점 가빠졌다. 치료사의 다급한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지만 그녀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다. 그녀의 의식은 과거의 잔상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었다. 붉은 강물은 더욱 거세게 흐르고 불타는 집들은 더욱 맹렬하게 타올랐다. 고통에 찬 비명 소리는 그녀의 귓전을 찢는 듯 했다. 그녀는 강렬한 두통과 함께 과거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어린 소녀의 모습, 군복을 입은 남자들, 그리고 붉게 물든 들판. 그 기억들은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그녀의 정신을 찔러왔다. 갑자기 그녀의 입에서 낯선 단어들이 흘러나왔다. 퓨랄투넨 아이. 그녀는 그 단어들의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그것들이 그녀의 고통과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직감했다. 마치 오래된 주문처럼 그 단어들은 그녀의 영혼을 갉아먹고 있었다. 치료사는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낯선 단어들에 당황했다. 그는 즉시 인터넷을 검색하여 그 단어들의 의미를 찾아보았다. 퓨랄투의 날이 피눈물이 흐른다. 그는 그 단어들이 베트남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그 단어들은 어떤 슬픈 노래의 제목이었다. 그녀의 과거는 단순한 유전 질환이 아니었다. 그것은 끔찍한 전쟁의 상처였고 억울하게 죽어간 영혼들의 절규였다. 그녀의 혈루는 그들의 고통을 대변하고 있었다. 그녀는 이제 그 저주를 풀고 자신의 고통을 끝낼 방법을 찾아야만 했다. 하지만 그녀는 알지 못했다. 진실을 마주하는 순간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게 되리라는 것을, 그리고 그 어둠 속에는 그녀를 기다리는 더욱 끔찍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흠알투는 아리 치료사의 손가락이 키보드 위를 맹렬하게 움직였다. 그는 베트남어 번역기를 두드려 그 귀한 단어들의 의미를 갈구했다. 피눈물이 흐르다. 그녀의 눈가가 붉게 물들었다. 단순한 모세 혈관의 파열일까? 아니면 더 깊고 좁은 진실의 반영일까? 그는 눈물의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현미경을 준비했다. 98%의 물, 전해질, 그리고 단백질. 하지만 무언가 달랐다. 미세한 혈은, 그리고 끔찍하게도 섞여 있는 쇠의 비릿한 냄새. 혹시 전쟁을 겪으셨나요? 치료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녀의 눈은 공허하게 빛났다. 그녀는 기억하지 못했다. 폭탄의 경음, 불타는 말을, 찢겨진 살점. 그녀의 무의식은 그 모든 것을 억누르고 있었다. 최면을 통해 그녀의 잃어버린 기억을 되찾아야 한다. 하지만 그는 망설였다. 그녀가 마주하게 될 진실은 그녀를 파괴할지도 모른다. 스트레스와 트라우마는 이미 그녀의 혈관을 갉아먹고 있었다. 만약 그녀가 과거의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된다면. 그는 그녀의 손목을 잡았다. 맥박이 불안정하게 뛰고 있었다. 그녀의 몸은 이미 심리적인 고통을 육체적인 증상으로 나타내고 있었다. 신체화 장애. 그녀의 뇌는 과거의 트라우마를 현실로 재현하고 있었다. 당신은 안전합니다. 그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속삭였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그는 그녀를 최면 상태로 유도하기 시작했다. 깊고 어두운 숲, 핏빛으로 물든 강. 그녀의 무의식은 끔찍한 이미지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녀는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눈에서 붉은 눈물이 쏟아져 내렸다. KHNG. 그녀는 베트남어로 절규했다. 안 돼. 멈춰야. 그녀의 유전자에 새겨진 전쟁의 기억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혈액 질환, 유전 질환. 그녀는 저주받은 존재였다. 치료사는 그녀를 진정시키려 애썼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것이다. 이제 그는 그녀와 함께 그 끔찍한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갈만 한다. 그 어둠 속에서 그들은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진실은 그들 모두를 파멸시킬지도 모른다. 그녀의 눈에서 쉴 새 없이 흘러내리는 핏물은 마치 오래된 전쟁 영화의 마지막 장면을 연상케 했다. 붉은 빗줄기, 황지 성체, 그리고 1972년의 끔찍한 기억들이 유전자 속에 잠들어 있다가 깨어나 그녀의 눈을 통해 세상 밖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었다. 치료사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차갑지만 그녀에게는 마치 일한 닷처럼 느껴졌다. 괜찮습니다. 숨을 쉬세요. 그는 부드럽게 속삭였지만 그의 목소리는 귓가에 닿기도 전에 전쟁의 포화 소리에 묻혀버리는 듯 했다. 그녀의 뇌는 극심한 혼란에 빠져 있었다. 최면은 그녀를 더욱 깊은 어둠 속으로 밀어넣고 있었다. 숲은 점점 짙어졌고 강물은 더욱 붉게 물들어 갔다. 그녀는 그곳에서 어린 소녀의 모습을 한 자신을 발견했다. 낡은 인형을 끌어안고 덜덜 떨고 있었다. 주변에는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하늘에서는 잿빛재가 쏟아져 내렸다. 그녀는 다시 한번 비명을 질렀다. 몸은 격렬하게 떨렸고 눈에서는 빗물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혈루. 그녀는 자신의 눈물이 단순한 피가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것은 조상들이 겪었던 고통, 전쟁의 상처, 그리고 씻을 수 없는 죄책감의 응어리였다. 치료사는 그녀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붉은 눈물 속에서 그는 그녀의 고통뿐만 아니라 유전자에 새겨진 역사의 무게를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이제 알았다. 그녀는 단순한 환자가 아니었다. 살아있는 역사였고
전쟁의 저주를 짊어진 존재였다. 그는 그녀를 더욱 깊은 최면 상태로 유도했다. 이제 그들은 함께 그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갈만 한다. 그곳에서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진실은 모든 것을 파괴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녀를 구원해야만 했다. 그녀뿐만 아니라 그녀의 후손들까지도 전쟁의 악몽에서 치료사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과거는 그림자처럼 당신을 따라다니죠. 하지만 그림자는 빛이 있어야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 빛을 찾아야 합니다. 그녀의 의식은 깊은 심연 속으로 잠겨 들어갔다. 최면의 물결은 거세게 몰아치며 그녀를 과거의 기억 속으로 밀어 넣었다. 잿빛 하늘 아래 불타는 대지 위에서 어린 소녀는 울고 있었다. 소녀의 눈에서도 핏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 모습은 마치 거울을 보는 듯 했다. 치료사는 소녀에게 다가갔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소녀는 고개를 젓며 흐느꼈다. 전쟁은 끝나지 않았어요. 끝나지 않아. 그때 갑자기 주변의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다. 불타는 대지는 푸른 논밭으로 변했고 잿빛 하늘은 맑고 푸른 하늘로 바뀌었다. 하지만 소녀의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눈물은 여전히 붉은 피였다. 치료사는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전쟁은 땅 위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었다. 전쟁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유전자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었다. 폭력의 트라우마는 후성 중화극적 변화를 일으켜 대대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었다. 그녀의 혈루는 바로 그 증거였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치료사는 소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에서 따뜻한 기운이 흘러나와 소녀의 몸을 감쌌다. 소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희미한 희망의 빛이 떠오르고 있었다. 어떻게 해야 하죠? 치료사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함께 싸워나가는 겁니다. 당신 안에 용기를 믿으세요. 그 순간 그녀의 의식은 다시 현실로 돌아왔다. 눈앞에는 치료사가 있었고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핏물이 흐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떨고 있었다. 괜찮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치료사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당신은 해낼 수 있습니다. 그녀는 깊게 숨을 쉬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새로운 결심이 솟아오르고 있었다. 전쟁의 저주를 끊어내리라. 그녀는 살아있는 역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희망의 빛이 될 것이다. 고요한 덤더도 치료사의 따뜻한 격려에도 소녀의 내면은 여전히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귓가는 포화 소리와 비명이 맴돌았다.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뼈속 깊이 새겨진 잊을 수 없는 공포의 메릴이었다. 치료사는 소녀의 불안한 눈빛을 읽었다. 전쟁의 상흔은 쉽게 아물지 않는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유령처럼 과거의 그림자를 들이구며 현재를 잠식해 들어가는 존재였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치료사는 나직이 속삭였다. 동굴 속 종소리처럼 깊고 울림 있는 목소리였다. 당신의 고통은 당신만의 것이 아닙니다. 과거로부터 이어진 수많은 영혼들의 절규입니다. 소녀는 침묵했다. 치료사의 말이 무슨 의미인지 어렴풋이 짐작했다. 혈루는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다. 전쟁의 트라우마가 전적으로 발현된 저주와 같은 것이었다. 하지만 저주에는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치료사는 말을 이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욱 강렬하게 타오르는 법입니다. 그는 소녀의 눈을 응시했다. 헤아릴 수 없는 깊이를 담은 깊은 우물과 같은 눈빛이었다. 슬픔과 연민, 강렬한 의지가 공존하고 있었다. 당신은 그지 잴 수 있습니다. 치료사는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의 용기는 과거의 상처를 치료하고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불꽃이 될 것입니다. 소녀의 심장이 천천히 고동치기 시작했다. 굳게 닫힌 마음의 문이
아주 조금씩 열리고 있었다. 치료사의 말을 믿고 싶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영혼들에게 희망을 전하고 싶었다. 그때 치료사의 손에서 은은한 빛이 흘러나왔다. 달빛처럼 부드럽고 따뜻했지만 소녀의 몸과 마음을 감쌌다. 처음으로 깊은 안도감을 느꼈다. 이제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치료사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당신의 고통, 당신의 상처, 그리고 당신의 용기에 대해. 소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떨리는 목소리에는 강렬한 결의가 담겨 있었다. 이야기를 시작하는 순간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살아있는 역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희망의 빛이 될 것이다. 소녀의 입술이 천천히 벌어졌다. 굳게 닫혀 있던 댐이 터지기 직전의 위태로운 순간처럼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다. 피눈물. 그녀의 첫 마디는 마치 오래된 비석에 새겨진 잊혀진 어도처럼 희미하게 들려왔다. 치료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의 눈을 응시했다. 그 눈동자 속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어둠이,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한 줄기 섬광이 존재했다. 제 눈에서 피눈물이 흘렀어요. 소녀는 다시 한번 입을 열었다. 정확히 언제부터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세상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마치 오래된 흑백 영화의 한 장면처럼 희미하고 불안정했다. 소녀는 자신의 몸 안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들을 설명하기 위해 애썼다. 의사들은 그녀를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며 온갖 검사를 진행했지만 아무런 원인도 찾지 못했다. 그들은 그녀를 미친 여자 취급하며 정신과 치료를 권유했다. 그들은 제 말을 믿지 않았어요. 소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격앙되었다. 그들은 제가 상상 속의 고통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피는 멈추지 않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증명하기 위해 붉게 물든 손수건을 치료사에게 내밀었다. 치료사는 조심스럽게 손수건을 받아들고 그 핏자국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그것은 단순한 피가 아니었다. 마치 깊은 슬픔과 절망이 응축된 듯한 짙고 어두운 핏빛이었다. 전쟁 소녀는 갑자기 웅얼거렸다. 전쟁이 모든 것을 망쳐놨어요. 그녀의 이야기는 이제 과거의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족이 겪었던 끔찍한 전쟁의 참상에 대해 이야기했다. 폭탄이 쏟아지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끔찍한 광경. 그 모든 것이 그녀의 어린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제 할아버지는 전쟁에 참전하셨어요. 소녀는 흐느끼며 말했다. 그분은 살아 돌아오셨지만 더 이상 예전의 할아버지가 아니었어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리셨고 술에 의존하며 살아가셨어요. 소녀의 할아버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에 시달리고 있었다. 전쟁의 트라우마는 그의 영혼을 갉아먹었고 결국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리고 그 고통은 마치 저주처럼 그녀의 가족에게 대물림되었다. 제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고통을 그대로 물려받았어요. 소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그분 역시 술에 의존했고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어요. 저는 매일 밤 공포에 떨며 잠들어야 했어요. 소녀는 아버지의 폭력에 시달리며 깊은 절망감에 빠져 살았다. 그녀는 자신의 삶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녀의 눈에서 피눈물이 흐르기 시작했다. 저는 유전적인 저주를 받은 걸까요? 소녀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전쟁의 트라우마가 제 유전자에 새겨져서 피눈물이라는 형태로 나타나는 걸까요? 치료사는 소녀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의 이야기를 조용히 경청하며 그녀의 고통을 함께 나누려고 노력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소녀의 고통은
단순한 유전적인 문제가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이 남긴 깊은 상처, 그리고 그 상처가 대물림되는 끔찍한 현실이었다. 최면 치료를 통해 당신의 과거를 되짚어 볼 수 있습니다. 치료사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당신의 기억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고 그 고통의 근원을 밝혀낼 수 있습니다. 소녀는 잠시 망설였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다시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다. 하지만 그녀는 더 이상 피눈물을 흘리며 살고 싶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저주를 끊고 새로운 삶을 살고 싶었다. 해주세요. 소녀는 결연한 목소리로 말했다. 최면 치료를 해주세요. 치료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눈빛은 차분했지만 그 안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슬픔이 담겨 있었다. 그는 소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눈을 감으세요. 치료사가 속삭였다. 숨을 깊게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세요. 당신의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소녀는 치료사의 말에 따라 눈을 감았다. 그녀의 심장이 천천히 그러나 격렬하게 고동치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그녀는 알 수 없는 형상들이 떠오르는 것을 느꼈다. 낡은 성체, 붉은 빛, 그리고 고통에 찬 사람들의 얼굴. 이제 당신은 깊은 잠에 빠져들 것입니다. 치료사가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의 의식은 잠들지만 당신의 무의식은 갱언할 것입니다. 당신의 기억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 나에게 보여주세요. 소녀 몸이 점점 더 무거워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의식은 마치 깊은 물 속으로 가라앉는 것처럼 점점 더 희미해져 갔다. 마침내 그녀는 완전한 어둠 속에 잠겼다. 치료사는 소녀의 얼굴을 주리 깊게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땀방울이 이나에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그는 그녀의 무의식이 깨어나 과거의 기억을 더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보여주세요. 치료사가 조용히 속삭였다. 당신의 고통의 근원을 보여주세요. 잠시 후 소녀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지만 치료사는 그녀가 뭔가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붉은 피 소녀가 우말거렸다. 비처럼 쏟아져. 치료사는 숨을 죽였다. 그는 소녀가 전쟁의 참혹한 기억을 떠올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기억은 그녀의 유전자에 새겨진 끔찍한 상처였고 그녀를 피눈물 흘리게 만드는 저주의 근원이었다. 누구를 보는 거죠? 치료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누가 피를 흘리고 있나요? 소녀는 잠시 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고 그녀의 몸은 가늘게 떨렸다. 그러다 마침내 그녀의 입에서 한마디 말이 흘러나왔다. 엄마. 소녀가 흐느끼듯 말했다. 엄마가 피를 흘리고 있어. 치료사의 심장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그는 소녀 어머니가 전쟁 중에 끔찍한 일을 겪었으며 그 트라우마가 딸에게까지 유전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피눈물은 단순한 유전 질환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의 상처가 대물림되는 끔찍한 저주의 증거였다. 이제 치료사는 소녀의 저주를 끊기 위한 싸움을 시작해야 했다. 그는 그녀의 무의식 속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고 그녀의 상처를 치유해야 했다. 그래야만 그녀는 더 이상 피눈물을 흘리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다. 그 싸움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전쟁의 상처는 너무나 깊고 그 저주는 너무나 강력했다. 치료사는 깊은 숨을 삼켰다. 소녀의 말들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심장을 찔렀다. 그는 직감했다. 이 아이의 고통은 단순한 심리적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유전된 슬픔, 대대로 이어진 저주의 그림자였다. 어머니는 어떤 일을 겪으셨습니까? 치료사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최대한 부드럽게 다듬어졌지만 긴장감은 숨길 수 없었다. 소녀는
다시 침묵에 잠겼다. 그녀의 눈은 텅 비어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을 들여다보는 듯 했다. 그녀의 작은 몸은 더욱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인 가엾은 새처럼 전쟁 소녀는 간신히 속삭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흩날리는 먼지처럼 희미했다. 엄마는 전쟁에서 모든 것을 잃었어요. 치료사는 침묵 속에서 소녀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그는 알고 있었다. 진실은 어둠 속에 숨어 있으며 그것을 밝혀내는 것은 고통스러운 여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엄마는 꽝찌 성체에서 싸워서 소녀가 말을 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붉은 핏물이 한 줄기 흘러내렸다. 마치 붉은 눈물이 흐르는 듯 했다. 엄마는 그곳에서 끔찍한 것들을 봤어요. 꽝찌 성체. 그 이름은 치료사의 내리에 깊숙이 각인되어 있었다. 붉은 비가 내리던 곳. 수많은 영혼들이 쓰러져간 전쟁의 참혹한 현장. 그는 그곳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어렴풋이 알고 있었다. 하지만 소녀의 어머니가 겪은 고통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엄마는 매일 밤 악몽을 꿔서 소녀가 흐느끼며 말했다. 그녀의 핏대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엄마는 전쟁의 환영에 시달렸어요. 치료사는 소녀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는 그녀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었지만 그저 곁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았다. 엄마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와 소녀가 마지막 말을 내뱉었다. 그녀의 몸은 완전히 굳어버린 듯 했다. 그녀의 눈에서는 더 이상 눈물이 흐르지 않았다. 오직 핏빛만이 남아있을 뿐이었다. 치료사는 소녀를 품에 안았다. 그는 그녀의 슬픔과 고통을 느낄 수 있었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그는 소녀의 저주를 끊고 그녀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모든 것을 바쳐야 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두려웠다. 전쟁의 상흔은 너무나 깊고 그 저주는 너무나 강력했다. 그는 과연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그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는 소녀를 위해 그리고 미래를 위해 싸울 것이다. 흐느끼며 말했다. 그녀의 핏대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어머니는 전쟁의 환영에 시달렸어요. 치료사는 소녀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얼음보다 더 차가웠다. 마치 오랜 시간 굳어버린 동토의 땅을 만지는 듯 했다. 그는 그 차가움 속에서 소녀가 겪었을 고통의 길이를 어렴풋이 짐작했다. 함께 나누고 싶었지만 그는 외부인이었다. 그저 곁에서 지켜볼 수밖에 없는 무력함이 그를 더욱 절망하게 만들었다. 어머니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었어야 소녀의 목소리는 메리처럼 텅 비어 있었다. 마지막 말을 내뱉는 순간 그녀의 몸은 석상처럼 완전히 굳어버린 듯 했다. 더 이상 눈물은 흐르지 않았다. 슬픔조차 말라버린 눈에는 오직 핏빛만이 남아 그녀의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어둠을 웅변하고 있었다. 치료사는 조심스럽게 소녀를 품에 안았다. 그녀의 가냘픈 몸에서 느껴지는 것은 절망과 고통,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슬픔의 무게였다. 그는 알고 있었다.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이 어린 영혼을 짓누르는 저주를 끊고 깊은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야만 할 것이다. 하지만 그는 솔직히 두려웠다. 전쟁의 상흔은 너무나 깊고 그 저주는 상상 이상으로 강력했다. 마치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그를 삼켜버릴 듯한 공포감이 엄습했다. 그는 과연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감히 확신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소녀를 위해,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위해 그는 싸울 것이다. 그의 어깨에 놓인 짐은 너무나 무거웠지만 그는 묵묵히 그 무게를 감당하며 어둠 속으로 발걸음을 내딛었다. 그에게는 오직 희미한 희망의 빛만이 길을 안내하고 있었다. 소녀의 눈에서 멎지 않고 흐르는 핏물은 마치 오래된 저주처럼
그녀의 존재를 송두리째 잠식하는 듯 했다. 치료사는 차갑고 축축한 소녀의 뺨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다. 그의 손을 통해 전해지는 감촉에 그는 소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속삭였다. 괜찮아, 내가 있잖아.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울리는 메아리처럼 그의 목소리가 소녀의 귓가에 닿았지만 소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빛을 잃은 시면처럼 그 희망도 찾아볼 수 없었다. 치료사는 얼음처럼 차갑고 가냘픈 소녀의 손을 잡고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주며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으려 애썼다. 내 안의 어둠을 느껴봐. 그리고 그 어둠에 맞서 싸워야 해. 그의 말은 주문처럼 소녀의 귓가에 맴돌았다. 소녀의 눈에서 흐르는 핏물이 더욱 짙어지고 그녀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했지만 입에서는 아무런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치료사는 인내심을 가지고 소녀를 기다렸다. 그는 소녀의 내면에 거대한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으며 그 폭풍은 쉽게 잦아들지 않으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때 소녀의 입에서 작고 떨리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아파. 마치 부서진 유리 족각처럼 날카롭고 불안정한 목소리였다. 치료사는 소녀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녀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싶었지만 그 고통은 오직 소녀만이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에 묵묵히 그녀의 곁을 지키며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울 뿐이었다. 괜찮아. 아픈 건 당연한 거야. 하지만 잊지 마.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의 말은 소녀의 심장에 작은 불씨를 지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나그니가 발견한 등불처럼 소녀의 눈동자에 희미하지만 따뜻한 빛이 감돌기 시작했다. 치료사는 희망을 느꼈다.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부터 진정한 싸움이 시작될 것이라는 것을. 그는 소녀의 손을 더욱 굳게 잡고 함께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험난한 여정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서로가 있었고 희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함께라면 그 어떤 어둠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었다. 치료사의 말은 메리처럼 소녀의 귓가에 맴돌았다. 괜찮다. 아픈 건 당연하다. 하지만 잊지 마라. 너는 혼자가 아니다. 소녀는 희미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은 멎었지만 뺨은 여전히 젖어 있었다. 그녀의 눈동자는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처럼 어두웠다. 그 안에는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슬픔, 그리고 절망이 담겨 있었다. 치료사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 어둠 속에서 한 가닥 희망의 빛을 찾고 싶었다. 내 꿈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니? 소녀는 잠시 망설였다. 마치 입을 여는 순간 무언가 끔찍한 것이 튀어나올 것만 같았다. 하지만 치료사의 따뜻한 눈빛에 용기를 얻어 천천히 입을 열었다. 꿈속에서 저는 계속해서 똑같은 장면을 봐요.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처럼 가늘게 떨렸다. 붉은 강이 흐르고 그 강가에는 수많은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어요. 그들은 모두 저를 쳐다보고 있어요. 원망하는 눈빛으로 낯이 탓이라는 듯이. 소녀는 숨을 헐떡였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치료사는 그녀의 손을 잡고 따뜻하게 감싸주었다. 그 강은 피로 물들어 있어요. 마치 피눈물처럼. 피눈물. 그 단어가 치료사의 내리에 깊숙이 박혔다. 그는 소녀의 꿈이 단순한 악몽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것은 그녀의 가족, 더 나아가 그녀의 혈통에 얽힌 깊은 트라우마의 반영이었다. 그는 이 소녀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그녀의 과거를 파헤쳐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의 조상들이 겪었던 고통과 슬픔, 그리고 그들이 감당해야 했던 끔찍한 비밀들을 밝혀내야 한다는 것을. 그 시체들은 누구라고 생각하니? 치료사의 질문에 소녀는 더욱 창백해졌다. 그녀는 입술을 굳게 다물고 고개를 저었다. 마치 그 질문에 답하는 것 자체가
금기라도 되는 듯 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들은 모두 저와 닮았어요. 그녀의 말은 마치 저주처럼 치료사의 심장을 꿰뚫었다. 그는 소녀의 가족사를 알고 있었다. 그들은 전쟁의 참화 속에서 살아남았고 끊임없는 고통과 슬픔에 시달려 왔다. 그들의 삶은 상처투성이었고 그 상처는 대를 이어 전해져 내려왔다. 유전적인 트라우마. 그것은 마치 그림자처럼 그들의 삶을 끈질기게 따라다니며 괴롭혔다. 치료사는 이 소녀가 그 그림자와 싸워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치료사는 그녀의 곁을 지키며 그녀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그들은 함께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 그 안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낼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빛을 찾을 것이다. 비록 그 길이 험난하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소녀의 눈에서 흰불이 흘러내리기 시작했다. 붉은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려 하얀 서치를 적셨다. 치료사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는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들을 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다. 피눈물. 그것은 단순한 질병이 아니었다. 그것은 저주였다. 왜 이러는 거죠? 소녀는 공포에 질려 흐느끼며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치료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소녀를 바라볼 뿐이었다.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리는 핏물은 마치 그녀의 영혼이 흘리는 눈물처럼 느껴졌다. 그는 그 눈물 속에서 전쟁의 참혹함, 가족의 고통, 그리고 그녀가 짊어진 끔찍한 운명을 보았다. 저는 저주받은 걸까요? 소녀는 절망으로 가득 찬 눈으로 다시 물었다. 치료사는 심호흡을 했다. 그는 소녀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다. 하지만 진실은 너무나 끔찍하고 잔혹했기에 어떻게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아니에요. 치료사는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조심스러웠다. 당신은 저주받지 않았어요. 당신은 상처 입은 거예요. 그는 소녀의 얼음처럼 차가운 손을 잡고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내가 당신 곁에 있을 거예요. 함께 이 상처를 치유해 나갈 거예요. 소녀는 치료사의 말을 믿는 듯 잊지 않는 듯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여전히 핏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그 눈물 속에는 희미한 희망의 빛이 감돌고 있었다. 치료사는 그 빛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그 빛을 따라가면 마침내 어둠을 이어낼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들은 함께 끔찍한 저주의 근원을 찾아 나설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자유로워질 것이다. 피눈물이 멈추는 날,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그녀의 눈물은 단순한 슬픔의 표현이 아니었어. 왜 치료사는 나직이 속삭였다. 그의 시선은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다. 마치 과거의 어떤 장면을 되짚어보는 듯 했다. 그것은 유전된 고통이었죠. 소녀는 미세하게 떨리는 입술을 굳게 다물었다. 그녀의 핏빛 눈물은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내렸다. 마치 오래된 수도꼭지에서 끊임없이 새어나오는 물처럼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유전된 고통이라니요. 그녀가 갈라지고 불안정한 목소리로 간신히 속삭였다. 마치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듯 이대로 보였다. 당신은 당신의 조상들이 겪었던 끔찍한 고통을 물려받은 거예요. 치료사는 천천히 그러나 확고하게 말했다. 그것은 전쟁의 상흔이자 억압과 학대의 기억이며 씻을 수 없는 죄악의 그림자입니다. 그는 잠시 침묵했다. 방 안에는 무거운 정적만이 감돌았다.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다. 마치 심장이 뛰는 소리처럼 불안하고 불길하게 울렸다. 당신의 피눈물은 그들의 절규입니다. 치료사는 다시 입을 열었다. 그것은 당신의 가족에게 내려진 저주가 아니라
그들이 겪었던 고통을 잊지 말라는 간절한 애침입니다. 소녀는 고통스러운 신음을 흘렸다. 그녀의 몸이 격렬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있는 듯 몸짝달싹할 수 없었다. 그녀의 눈에서 흘러나오는 핏빛 눈물은 더욱 짙어지고 뜨거워졌다. 마치 연원처럼 그녀의 영혼을 태우는 듯 했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하지? 그녀가 여원하듯 물었다. 어떻게 해 이 고통을 멈출 수 있죠? 어떻게 해야 자유로워질 수 있죠? 치료사는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의 눈빛은 슬픔과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그 길이 얼마나 험난하고 고통스러울지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도와야 했다. 그는 그녀와 함께 그 끔찍한 고통의 근원을 찾아 나설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자유로워질 것이다. 피눈물이 멈추는 날, 진정한 평화가 찾아올 것이다. 그날이 올 때까지 그는 그녀의 곁을 지킬 것이다. 어둠 속에서 한 줄기 희망의 빛이 돼 소녀의 핏빛 눈물은 멎을 줄 몰랐다. 방울방울 떨어지는 붉은 액체는 마치 응축된 과거를 토해내듯 짙고 깊은 슬픔을 자냈다. 치료사는 떨리는 소녀 거대를 조심스레 감싸 안았다. 따스한 손길이었지만 소녀의 내면에 박힌 얼음장 같은 고통을 녹이기엔 역부족이었다. 혼자가 아닙니다. 치료사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부드럽고 안정적인 목소리에는 굳건한 결의가 깃들어 있었다. 함께 고통의 근원을 찾아낼 겁니다. 할머니, 그 이때 조상들이 겪었던 끔찍한 상은 그것이 당신의 영혼을 올가매고 있는 겁니다. 소녀는 고개를 저었다. 하지만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아요. 그분들의 고통이 얕져서 제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거죠. 치료사는 잠시 침묵했다. 유전적 트라우마, 대를 이어 전해지는 고통에 대해 설명해야 했다. 마치 저주처럼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삶을 짓누르는 현상이었다. 당신의 몸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치료사는 차분하게 말했다. 트라우마는 단순한 기억이 아닙니다. 유전자 속에 새겨져 감정, 행동, 심지어 꿈까지 지배합니다. 소녀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다. 제 안의 어둠을 감지한 듯 공포에 질렸다. 깊은 숲 속에 홀로 버려진 알처럼 길을 잃고 헤매는 기분이었다. 그렇다면 저는 어찌해야 하죠? 소녀는 절망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저는 영원히 우통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건가요? 치료사는 소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희망과 확신으로 빛나는 눈빛이었다. 아닙니다.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함께 길을 찾아낼 겁니다. 과거의 상처를 치료하고 당신의 영혼을 정화할 겁니다. 그는 가족 치료와 정신분석에 대해 설명했다. 조상들이 겪었던 고통을 이해하고 그것이 어떻게 그녀에게 전해졌는지 알아내야 했다. 신경과학적 접근을 통해 뇌 속에 각인된 트라우마의 흔적을 지워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꿈은 무의식의 통보입니다. 치료사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꿈을 통해 내면에 숨겨진 진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당신을 자유롭게 할 겁니다. 소녀는 치료사의 말을 믿고 싶었다. 따스한 손길, 확신에 찬 목소리에 기대고 싶었다. 하지만 맘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불안과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다. 과연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핏빛 눈물을 멈추고 진정한 평온을 찾을 수 있을까? 하지만 혈루혈가 쏟아지는 저주를 어찌 설명해야 할까요? 소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제 할머니, 그리고 어머니, 그분들 모두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단순한 트라우마가 아닙니다. 대대로 우저 내려오는 끔찍한 저주입니다. 치료사는 침묵했다. 소녀의 눈을 깊이 응시하며 내면에 드리워진 어두운 그림자를 감지했다. 그는 유전적 트라우마, 세대를 거쳐 전해지는 고통을 알고 있었다. 전쟁, 비ля, 폭력, 끔찍한 경험은
유전자의 흔적을 남기고 그 흔적은 자손에게까지 이어진다. 저주가 아닙니다. 치료사는 단호하게 말했다. 상처입니다. 깊고 오래된 상처이지요. 하지만 상처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조상들이 겪었던 고통을 이해하고 그 고통이 어떻게 당신에게까지 전해졌는지 밝혀낼 것입니다. 가족 치료를 통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묶고 있는 고통의 사슬을 끊어낼 것입니다. 그는 소녀의 의상 후 스트레스 장애 PTSD에 대해 설명했다. 끔찍한 사건은 내 특정 경험, 특히 편도체와 해마에 영향을 미쳐 감정 기억과 뇌 구조를 변화시킨다. 그는 신경과학적 접근을 통해 그녀의 뇌 속에 각인된 트라우마의 흔적을 지워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는 당신의 뇌를 재구성할 것입니다. 치료사는 속삭였다. 새로운 시냅스 회로를 만들고 기존 감정 회로의 활성을 줄여서 당신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입니다. 소녀는 여전히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는 깊은 의심과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치료사의 따뜻한 격려와 굳건한 의지는 그녀에게 희망의 빛을 던져 주었다. 과연 이때의 눈물을 멈추고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과연 과거의 그림자를 떨쳐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그 고통이 어찌 당신에게까지 전해졌는지 밝혀낼 것입니다. 가족 치료를 통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묶고 있는 고통의 사슬을 끊어낼 것입니다. 그는 소녀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즉 PTSD에 대해 설명했다. 끔찍한 사건은 내 특정 경험, 특히 편도체와 해마에 영향을 미쳐 감정 기억과 뇌 구조를 변화시킨다고 했다. 그는 신경과학적 접근을 통해 그녀의 뇌 속에 각인된 트라우마의 흔적을 지워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는 당신의 뇌를 재구성할 것입니다. 치료사는 나지막이 속삭였다. 새로운 시냅스 회로를 만들고 기존 감정 회로의 활성을 줄여서 당신을 고통으로부터 해방시킬 것입니다. 소녀는 여전히 불안한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마음속에는 깊은 의심과 공포가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치료사의 따뜻한 격려와 굳건한 의지는 그녀에게 희미한 희망의 빛을 던져 주었다. 과연 이때의 눈물을 멈추고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을까? 과연 과거의 그림자를 떨쳐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까? 치료는 정신분석학적 접근으로 시작되었다. 그는 소녀의 꿈에 주목했다. 프로이트는 꿈이 무의식적인 욕구 충족을 위한 것이라 하지 않았던가. 꿈은 억압된 기억과 감정의 통로였다. 소녀의 꿈속에는 붉은 비가 내리는 풍경이 자주 등장했다. 핏빛으로 물든 세상, 고통과 절망만이 가득한 악몽이었다. 꿈은 당신의 무의식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치료사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 꿈 속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당신을 올가매고 있는 저주를 풀 수 있습니다. 그는 꿈의 해석을 통해 소녀의 무의식 깊숙한 곳으로 파고들었다. 꿈속의 붉은 빛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단순히 과거의 트라우마를 상징하는 것일까? 아니면 더 깊고 옅은 비밀을 감추고 있는 것일까? 치료가 진행될수록 소녀는 점점 더 혼란스러워졌다. 과거의 기억들이 파편처럼 떠올라 그녀를 괴롭혔다. 핏빛 눈물은 멈추지 않았고 오히려 더욱 짙어지는 듯 했다. 어느 날 밤 소녀는 끔찍한 악몽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붉은 비가 쏟아지는 전쟁터를 헤매고 있었다. 시체들이 널브러져 있었고 고통에 찬 비명 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그녀는 그곳에서 자신의 가족을 발견했다. 그들은 모두 핏빛으로 물든 채 쓰러져 있었다. 소녀는 절규하며 그들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보이지 않는 장벽에 가로막혀 꼼짝도 할 수 없었다. 꿈에서 태어난 소녀는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다. 그녀는 치료사에게 전화를 걸어
다급하게 말했다. 붉은 비가 멈추지 않아요. 그 꿈은 진실이에요. 치료사는 침착하게 그녀를 진정시켰다. 진정하세요. 그 꿈은 당신의 무의식이 만들어낸 환상일 뿐입니다. 하지만 그 환상 속에는 당신을 괴롭히는 고통의 근원이 숨겨져 있을 겁니다. 그는 소녀에게 유전적 트라우마에 대해 설명했다. 전쟁, 기라, 폭력과 같은 극심한 트라우마는 당사자뿐 아니라 자녀와 손주 세대까지 생물학적,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소녀의 가족에게 대대로 내려오는 핏빛 눈물의 저주는 어쩌면 과거 트라우마가 유전적으로 전이된 결과일지도 몰랐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치료사는 부드럽게 말했다. 당신은 과거의 고통을 짊어진 희생자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고통을 끊어낼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소녀와 함께 그녀의 가족사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했다. 그녀의 조상 중에는 과거 전쟁에 참전하여 끔찍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있었고, 억압과 폭력에 시달린 여성들도 있었다. 그들의 고통과 절망은 유전자 속에 각인되어 대대로 전해져 내려왔고, 마침내 소녀에게 발현된 것이었다. 이제 소녀는 자신의 핏빛 눈물이 단순히 개인적인 고통의 표현이 아니라 가족 전체의 슬픔과 고통을 대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어깨에 짊어진 무거운 짐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 짐을 벗어던질 수 있다는 희망도 품게 되었다. 가족 치료가 시작되었다. 소녀는 자신의 부모, 형제자매들과 함께 과거의 상처를 마주하고 서로의 고통을 나누었다.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며 함께 치료의 길을 걸어갔다. 가족 세우기 기법을 통해 그들은 가족 구성원 간의 얽힘을 풀어내고 내적 성장을 이루어냈다. 치료가 진행될수록 손에 빗댄 눈물은 점점 옅어졌다. 악몽의 빈도도 줄어들었고 그녀는 점점 더 평온한 삶을 되찾아갔다. 마침내 소녀는 과거의 그림자를 떨쳐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켜 세상에 희망과 위로를 전하는 존재가 되었다. 하지만 소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작은 의문이 남아 있었다. 과연 빗대 눈물의 저주는 완전히 사라진 것일까? 아니면 언젠가 다시 그녀를 찾아올지도 모르는 것일까? 그 대답은 아직 어둠 속에 감춰져 있었다. 소녀의 작은 의문은 깊은 숲속길 잃은 나그네처럼 어둠 속에서 더욱 짙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트라우마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유전적 상처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오래된 저택 벽에 새겨진 귀한 문양처럼 그대의 고통은 가족의 역사와 깊숙이 연결되어 있었다. 정신분석학적 접근은 그녀의 무의식 속 깊은 곳에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꿈은 다 이상 단순한 악몽이 아니었다. 억압된 기억들이 꿈틀거리는 통로였고 무의식적인 욕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기묘한 풍경이었다. 꿈속에서 그녀는 과거의 사건들을 다시 겪으며 그 의미를 새롭게 해석하려 애썼다. 신경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그녀의 뇌는 트라우마로 인해 변형된 상태였다. 편도체는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끊임없이 위험 신호를 보내고 해마는 기억의 조각들을 흩뿌려 그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전쟁터처럼 그녀의 뇌는 과거의 상처로 황폐해져 있었다. 하지만 신경과 소성의 가능성은 그녀에게 희망을 불어넣었다. 새로운 시냅스 회로를 만들고 낡은 감정 회로를 재구성함으로써 그녀는 스스로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소녀는 핏빛 눈물이라는 저주가 베트남 전쟁의 그림자처럼 그녀의 가족에게 드리워져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꼈다. 붉은 비처럼 그들의 삶은
고통과 희생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녀는 가족 구성원들이 겪었던 끔찍한 사건들을 떠올리며 그들의 고통이 어떻게 유전적으로 전해져 왔는지 이해하려 노력했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핏빛 눈물은 단순한 저주가 아니었다. 가족의 역사 속에서 밥되고 잊혀진 고통의 발현이었고 동시에 치유를 향한 간절한 외침이었다. 그녀는 그 제명에 응답하기로 결심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나그네처럼 그녀는 희미한 빛을 따라 앞으로 나아갔다. 과연 그녀는 핏빛 눈물의 저주를 완전히 끊어낼 수 있을까? 아니면 영원히 그 그림자 속에서 헤매게 될까? 그 해답은 여전히 미지의 영역에 남아 있었다. 깊은 밤, 소녀는 홀로 책상에 앉아 아버지의 오래된 일기장을 펼쳤다. 낡은 종이에서는 희귀한 곰팡이 냄새와 함께 잊혀진 시간의 흔적이 느껴졌다. 일기장에는 베트남 전쟁의 참상과 그 후중에 시달리는 아버지의 고통스러운 기록들이 담겨 있었다. 오늘도 악몽을 꾸었다. 붉은 흙먼지가 눈앞을 가리고 귓간에는 끊임없이 비명 소리가 맴돌았다. 그곳은 지옥이었다. 살아남은 것이 오히려 고통스러웠다. 소녀는 아버지의 글씨를 따라 손가락으로 더듬었다. 글자 하나하나에 아버지의 절망과 슬픔이 배어 있는 듯 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트라우마가 단순히 개인적인 고통이 아니라 가족 전체를 올가매는 그림자라는 것을 깨달았다. 마치 유령처럼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삶을 잠식하고 있었다. 그녀는 일기장을 덮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가족은 대대로 전쟁과 폭력의 희생자였다. 조상들의 고통은 유전자를 통해 마치 저주처럼 후손들에게 전해졌다. 그녀는 그것을 핏빛 눈물이라고 불렀다. 핏빛 눈물은 가족 구성원들의 마음속에 깊이 불이 박혀 그들의 삶을 끊임없이 괴롭혔다. 소녀는 정신분석학 서적을 펼쳐 들었다. 꿈은 무의식의 반영이며 억압된 감정과 기억들이 꿈을 통해 나타난다는 구절이 눈에 들어왔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떠올렸다. 붉은 강물, 불타는 집, 그리고 흐느끼는 영의 모습. 꿈속의 이미지들은 마치 조각난 거울처럼 가족의 고통스러운 역사를 반영하고 있었다. 그녀는 가족 치료에 대한 책을 펼쳤다. 가족 구성원 간의 상호작용 패턴을 분석하고 개선함으로써 트라우마의 대물림을 끊을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그녀는 가족 구성원들의 관계를 되돌아보았다. 서로를 이해하려 애쓰지만 결국에는 상처를 주고받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었다. 소녀는 신경과학 서적을 펼쳐 들었다. 트라우마가 뇌의 구조와 기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편도체의 과잉 활성화, MRI 슛. 그녀는 자신의 뇌 속에서 벌어지는 변화들을 상상했다. 공포와 불안이 그녀의 신경망을 앓히게 만들고 과거의 기억들을 끊임없이 되살리고 있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짙게 드리워진 밤하늘에는 희미한 별빛만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핏빛 눈물의 저주를 끊어내기 위한 여정을 시작하기로 결심했다. 그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그녀는 가족의 고통을 치유하고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것이다. 소녀는 다시 책상에 앉아 일기장을 펼쳤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펜을 쥐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그녀의 글씨는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나그네처럼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희망과 함께 알 수 없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과연 그녀는 핏빛 눈물의 저주를 완전히 끊어낼 수 있을까? 아니면 영원히 그 그림자 속에서 헤매게 될까? 소녀는 아버지에게 편지를 써 내려갔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나그네처럼 희미하게 빛나는 글자들이 불안한 마음을 더욱 흔들었다. 과는 핏빛 눈물의 저주를 끊어낼 수 있을까? 아니면 영원히 그 그림자 속에서 헤매게 될까?
고요한 방 안, 소녀는 홀로 숨을 골랐다. 창밖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마음 또한 짙은 어둠으로 가득 차 있었다. 이 저주는 단순한 가족사가 아니었다. 유전자를 타고 흐르는 고통, 뇌리에 깊숙이 박힌 공포의 기억이었다. 낡은 사진 한 장을 책상 서랍에서 꺼냈다. 빛바랜 흑백 사진 속 젊은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정하게 미소 짓고 있었다. 맑고 희망에 찬 눈빛. 하지만 소녀는 그 사진 속에서 핏빛 눈물의 그림자를 보았다. 저주는 이미 그들의 삶 깊숙이 스며들어 있었던 것이다. 사진을 조심스레 쓰다듬던 소녀는 결심했다. 프로이트의 꿈 해석처럼 아버지의 꿈을 통해 무의식의 심연 속 억압된 기억과 마주하기로. 어쩌면 그곳에서 저주의 기원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자 이식은 깊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다. 몽롱한 환영들이 주변을 맴돌았다. 낡은 집, 낯선 얼굴들, 귓가를 맴도는 흐느낌 소리. 소녀는 꿈속에서 과거의 기억들을 더듬어 나갔다. 그때 핏빛으로 물든 강이 눈앞에 나타났다. 멈추지 않고 흐르는 강물은 발밑까지 차올랐다. 강물 속에는 고통에 일그러진 얼굴, 절망에 빠진 얼굴, 분노에 찬 얼굴 등 수많은 얼굴들이 떠다니고 있었다. 그들은 모두 그녀의 가족이었다. 강물 속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발견했다.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소녀를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에서는 핏빛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소녀는 아버지에게 손을 뻗었지만 허공을 가를 뿐이었다. 꿈속에서 절규했다. 아버지, 대체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는 거죠. 우리 가족은 핏빛 눈물의 저주에 시달려야 하는 거죠. 그때 귓가에 누군가의 속삭임이 들려왔다. 기억해 잊어진 이름을 봉인된 진실을. 소녀는 궁결에서 깨어났다. 이마는 차가운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방 안은 여전히 칠흑 같은 어둠과 침묵에 잠겨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직감했다. 꿈속에서 들려온 그 기묘한 속삭임은 단순한 환청 따위가 아니라는 것을. 그것은 오랜 저주의 근원을 파헤칠 수 있는 희미하지만 분명한 단서였다. 낡은 일기장을 다시 펼쳐 들었다.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조심스럽게 펜을 쥐었다. 꿈속에서 보았던 핏빛 강물의 이미지, 절망에 잠긴 아버지의 얼굴, 그리고 귓가에 맴돌던 수수께끼 같은 속삭임의 파편들을 하나하나 기록하기 시작했다.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나그네처럼 그녀의 글씨는 희미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희망과 함께 형언할 수 없는 불안감이 따리를 틀기 시작했다. 과연 그녀는 잊혀진 이름을 찾아내고 봉인된 진실을 세상에 드러낼 수 있을까? 아니면 영원히 핏빛 눈물의 강물 속에서 길을 잃은 채 헤매게 될 운명일까? 희미한 달빛 아래 일기장만이 그녀의 간절한 질문에 침묵으로 답하고 있을 뿐이었다. 잉크가 스며든 꿈의 파편들이 일기장 위로 쏟아졌다. 아버지의 절망적인 눈빛, 핏빛 강물, 희미한 속삭임이 혼란스러운 형상을 만들었다. 표일에 또 늘 낯선 단어가 입술을 맴돌았다. 오래된 주문처럼 잊혀진 기억의 심연을 자극했다. 표일에 또 너희 무슨 의미일까? 저주받은 핏줄의 굴레일까? 봉인된 진실의 열쇠일까? 숨을 죽인 채 일기장의 낡은 페이지를 넘겼다. 아버지의 글씨, 할아버지의 기록, 조상들의 흔적, 삶과 죽음, 사랑과 증오, 고통과 절망이 종이에 새겨져 있었다. 하지만 써리랬던 의미는 없었다. 절망감이 심장을 짓눌렀다. 깊이를 알 수 없는 수렁처럼 점점 더 깊은 어둠 속으로 침잠했다. 그때 한 페이지에서 눈길이 멈췄다. 희미한 촛불 아래 낡은 일기장의 한 구석에 아주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비밀스럽게 숨겨놓은 암호처럼
희미하고 낡아서 알아볼 수 없을 정도였다. 가늘게 떨리는 손으로 돋보기를 들어 글씨를 확대했다. 마침내 잊혀진 이름의 흔적을 발견했다. 흐릿하게 번진 잉크 자국 사이로 희미하게 드러난 낯선 단어. 후회 돈 한. 꿈속의 속삭임과 흡사했지만 미묘하게 다른 억양이었다. 심장이 멎는 듯한 충격을 느꼈다. 후회했던 알이 단순한 단어가 아니었다. 오랜 세월 동안 봉인되어 왔던 저주받은 핏줄의 비밀을 담고 있는 이름이었다. 그 이름을 기억해낸 순간 되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음을 깨달았다. 봉인된 진실이 깨어나는 순간 문명 또한 영원히 바뀌리라는 것을 흐의했던 려이 그 단어는 단순한 음절의 조합이 아니었다. 핏빛으로 물든 저주의 씨앗, 망각 속에 묻혀있던 고통의 파편이었다. 깊은 잔에 빠져있던 악령을 껴은 듯 삼득한 기분이 온몸을 휘감았다. 나는 일기장을 덮고 떨리는 손으로 이마를 짚었다. 머릿속에서 망령처럼 떠도는 단어들, 흐어이랬던 르드, 오래된 흉터처럼 잊고 지냈던 과거의 상처를 후벼 파는 듯 했다. 어쩌면 일기장은 단순한 기록이 아닐지도 모른다. 끔찍한 진실을 담고 있는 봉인된 상자, 열어서는 안 될 판도라의 상자일지도 모른다. 이미 뚜껑은 열렸고 악몽은 현실이 되어 눈앞의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칠흑 같은 어둠이 도시를 삼키고 문산한 바람이 불어와 창문을 두드렸다. 저주받은 영혼들이 내 이름을 부르는 듯한 착각이 들었다. 흐의했던 려이 기름은 점점 더 또렷하게 귓가에 맴돌았다. 단순한 단어가 아니었다. 운명의 속삭임, 피할 수 없는 파멸의 전조였다. 나는 제제 드저도라는 이름의 무게를 짊어지고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야만 했다. 나는 망설이며 인터넷 검색창에 흑일했던 르기를 입력했다. 낯선 단어 조합은 검색 결과를 내놓지 못하고 모니터는 싸늘한 침묵만을 지켰다. 마치 이 단어가 세상의 존재에서는 안 되는 금지된 언어인 것처럼 점점 더 깊은 불안감이 엄습해왔다. 흐의했던 늘 단순한 소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마치 눈 안에 갇힌 악령의 울음소리처럼 내 안에서 깊숙이 잠들어 있던 공포를 일깨우는 주문과도 같았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배회했다. 고가구의 낡은 나무 냄새와 먼지 섞인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다. 마치 시간이 멈춰버린 듯 모든 것이 과거의 그림자 속에 갇혀 있는 듯 했다. 문득 낡은 액자 속에 담긴 극백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앳된 얼굴의 젊은 예린이 서 있었다. 슬픔이 가득한 눈동자와 굳게 담은 입술은 그녀가 감당해야 했던 고통을 짐작하게 했다. 사진 뒷면에는 희미하게 지워진 글씨가 남아 있었다. 흐의했던 르에 심장이 격렬하게 노궁쳤다. 흐의했던 르어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그녀의 이름이었다. 고통과 슬픔으로 얼룩진 저주받은 이의 이름. 나는 사진을 든 채 떨리는 손으로 이의 얼굴을 쓰다듬었다. 그녀는 누구일까? 그리고 왜 그녀의 이름이 나를 기로 괴롭히는 것일까? 그 순간 머릿속에 섬광처럼 스치는 기억의 조각들, 핏빛으로 물든 강, 울부짖는 사람들의 절규, 그리고 흐릿했던 르의 그녀의 슬픈 눈동자. 나는 깨달았다. 흐릿했던 르의는 과거의 망령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내 안에 깊숙이 뿌리내린 지워지지 않는 트라우마의 씨앗이었다. 그녀의 고통은 유전자를 통해 대대로 전해져 내려와 마침내 나에게까지 도달한 것이었다. 나는 이제 그 저주의 사슬을 끊고 썩일했던 르기의 영혼을 자유롭게 해줘야만 했다. 하지만 어떻게? 나는 알 수 없었다. 다만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한 줄기 빛을 따라 깊고 깊은 심연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직감했다. 어찌해야 할까? 나는 어둠 속에서 길 잃은 애처럼 헤매었다. 흐의했던 늑이 그 이름은 더 이상 단순한 메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내 존재의 심연을 뒤흔드는 거대한 파도였다. 밤은 깊어지고 꿈은 더욱 기괴해졌다. 핏빛 강물 위로 떠오르는 수많은 얼굴들. 그들은 모두 흐에 애돈 르위를 부르짖고 있었다. 그들의 절규는 나의 내리 깊숙이 박혀 송곳처럼 끊임없이 나를 찔러댔다. 꿈속에서 나는 낡은 집으로 향했다. 그곳은 잊혀진 기억의 창고처럼 낡고 퇴색된 가구들이 먼지 속에 잠겨 있었다. 나는 조심스레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섰다.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빛나는 것은 낡은 거울이었다. 거울 속에는 흐리랬던 르의 얼굴이 비치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슬픔으로 가득했지만 동시에 강렬한 의지가 느껴졌다. 나를 기억해 후.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희미했지만 내 심장을 꿰뚫는 듯 했다. 나는 거울 속 그녀에게 손을 뻗었다. 순간 거울이 깨지면서 수많은 유리 조각들이 쏟아져 내렸다. 나는 깨진 유리 조각들 속에서 흐리랬던 르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갑고 떨렸지만 나는 그녀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다. 우리는 함께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수많은 그림자들과 마주쳤다. 그들은 과거의 고통과 절망의 잔재였다. 그들은 우리를 붙잡으려 했지만 흐리랬던 르는 굳건한 의지로 그들을 막아섰다. 이제 더 이상 고통받지 않아도 그녀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강해졌다. 그녀는 그림자들을 향해 빛을 쏘아 올렸다. 그림자들은 빛 속에서 서서히 사라져 갔다. 마침내 우리는 어둠의 끝에 도달했다. 그곳에는 희미하게 빛나는 문이 있었다. 흐이랬던 르는 나를 돌아보며 미소 지었다. 이제 내 차례야. 나는 문을 열고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눈부신 빛이 나를 감쌌다. 나는 모든 것을 잊고 그 빛 속에서 영원히 잠들었다. 하지만 잠들기 직전 나는 흐리랬던 르의 목소리를 다시 들었다. 고마워. 그 목소리는 더 이상 슬프지 않았다. 그것은 자와 평화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흐리했던 르의 영혼은 이제 자유로워졌다는 것을. 그리고 나 또한